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플레잉 토너먼트가 내일 시작됩니다. 4월 16일 수요일 시작해서 4월 19일에 끝나게 되는데, 저는 4월 19일 토요일에 LA로 떠납니다. LA와 골든스테이트가 아니라 LA와 미네소타의 맞대결 플레이오프 2경기를 저희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이 대진 골든스테이트와 멤피스 경기를 스포티비에서 중계하진 않아요. 내일 중계는 박세훈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내일 저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오랜만에 한번 입중계할 테니까요. 내일 11시에 또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와 멤피스 경기 플레잉 토너먼트 단판 승부 7번 시드 결정전 한번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상을 하기 전에 양 팀의 정규 시즌 맞대결 성적부터 봐야겠죠. 골든스테이트가 3대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현재까지는 8번 시드, 골든스테이트는 7위로 플레잉 토너먼트를 치르게 됐고요. 두 팀의 성적은 48승 34패로 똑같지만 상대 성적에서 워리어스가 앞서면서 결국 7번 시드는 워리어스의 몫이 됐습니다. 123대 118로 이겼고 또 121점 넣으면서 골든스테이트가 승리했고요. 멤피스가 이겼던 경기는 무려 51점 차였고, 하지만 골든스테이트가 또 134대 125, 그러니까 이긴 팀들이 전부 다 120점 이상 넣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화력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멤피스의 올 시즌은 공격의 팀이라 볼 수가 있죠. 네, 평균 득점 2위고요. 공격 레이팅이 6위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0위,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넷 레이팅, 이게 공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6위. 굉장히 빠른 농구를 펼친 팀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가 전체 1위였어요. 그러니까 멤피스는 여전히 젊고, 그리고 여전히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트를 왕복하는 속도, 퀵샷, 얼리 오펜스의 빈도가 대단히 높았죠. 자, 골든스테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득점은 전체 17위, 실점은 8위, 공격 레이팅, 수비 레이팅도 비슷했죠. 네, 공격 레이팅은 15위니까 평균 득점 17위와 거의 차이가 없었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7위.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의 팀 색깔을 굳이 나누어 본다면 수비의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넷 레이팅 자체는 플러스 3.3, 전체 12, 페이스도 평균 정도였습니다. 전체 17위. 그래서 기록만 놓고 보자면 멤피스의 밸런스가 더 좋은데 페이스 푸시도 더 잘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런 숫자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냥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시드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필드골 시도 개수가 전체 2위였고요. 그리고 2점슛 시도 개수 전체 4위, 자유투 시도 개수가 전체 2위입니다. 이 말인 즉슨 파울 라인에 많이 서야 되고, 반대로 골든스테이트는 파울을 멈춰야 되겠죠. 네, 자유투 성공률이 12위이긴 합니다만 자유투로만 평균 18.3득점을 넣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 가장 자유투 득점이 많다는 것, 얼마나 멤피스 선수들이 자유투 라인에 서느냐, 이걸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허슬 수치도 좋았습니다. 일단 토탈 리바운드가 전체 2위였고요. 오펜스 리바운드 3위,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 4위, 스틸 7위, 블락 3위입니다. 굉장히 장점이 뚜렷한 팀이죠. 자, 반대로 본인들도 파울을 많이 해요. 파울이 최다 2위입니다. 20.9개. 턴오버 최다 3위입니다. 15.7개. 좋지 않아요. 네, 쓸데없이 파울하거나 또 혹은 실책을 범하는 그런 빈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비에서는 딱히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장점이 3점인데 3점 평균 허용 개수가 14.2개, 전체 21위입니다. 딱히 좋진 않아요. 3점 허용률은 36%, 리그 딱 중간 정도이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 멤피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자유투 실점이 18.9실점이에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까 자유투 평균 득점이 1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8.3점을 넣었는데 자유투로 18.9점을 내줘요. 결국 자유투 라인에서 멤피스는 손해를 본 팀입니다. 왜? 파울이 많아서. 그 중심에 자렌 잭슨 주니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렌 잭슨 주니어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칙 개수 최다 반칙 2위 멤피스가 파울을 많이 얻어내지만 본인들의 파울을 줄였을 때 이런 기록이 더욱더 빛을 발하겠죠. 자, 선수단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스먼드 베인, 네, 그리고 자모란트, 자렌 잭슨 주니어, 이 세 명이 빅3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젤런 웰스는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KJ 심슨의 아주 더러운 파울 때문에 결국 나서지를 못합니다. 루키인데
79경기 중에 74경기를 주전으로 뛰면서 26분을 플레이했던 선수인데 수비가 굉장히 좋은 젤런 웰스의 이탈은 아주 커다란 그런 공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전은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그리고 젤런 웰스가 빠진 빈자리는 아마도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가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론트코트는 자렌 잭슨 주니어와 잭 이디입니다. 자, 벤치는 스카티 피펜 주니어, 룩 캐너드, 산티 알다마. 자, 이 세 명이 주축 벤치 멤버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존 콘차르는 뭐 많은 시간을 뛰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번 시즌 한번 살펴보시면 3점 시도 개수가 전체 2위, 성공 개수 전체 4위고요. 3점 성공률 16위, 3점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투 시도 개수는 전체 13위,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죠. 지미 버틀러의 가세 덕분에. 자유투 성공률이 25위로 하위권입니다. 76.4%. 자, 그리고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은 팀이었죠. 전체 5위였고, 그리고 리바운드의 득실 마진은 플러스 1.3개, 역시나 준수했습니다. 어시스트 전체 4위, 스틸 4위, 가로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턴오버는 뭐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파울 자체는 적지 않았어요. 19.2개. 멤피스보단 적었지만 멤피스가 자유투를 많이 던진다는 측면에서 저 파울 개수는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자, 수비를 살펴보면 3점 허용률 자체는 19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야투 허용률은 11위. 야투는 잘 제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는 횟수가 전체 5위였어요. 근데 멤피스는 실책이 또 많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멤피스가 분명히 대조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조되는 부분을 내 장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상대에게 약점을 안겨줘야겠죠. 골든스테이트가 내일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파울 개수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야 되고, 또 본인들이 잘하는 실책 유도, 그 다음에 야투 허용률 떨어뜨리기, 요 작업들이 선행된다면 워리어스가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선수단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워리어스 이적 이후에 29경기를 뛰었습니다. 17.5득점, 5.7 리바운드, 5.8 어시스트, 1.7 스틸, 야투 성공률 46.8%로 맹활약했고요. 자유투 시도 개수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7.7개나 던지면서 87.8%를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스테픈 커리 3점 시도 개수 1위, 3점 평균 성공 개수 전체 1위,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 1위. 뭐 3관왕이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69경기나 뛰면서 24.4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플레인 토너먼트도 3경기나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 8.9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67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드레먼드 그린의 경험, 수비력, 링커, 앵커로서의 능력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브랜든 포젬스키가 최근 들어서 가장 뜨겁죠. 63경기를 뛰면서 11.6득점.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 최근 7경기는 평균 득점이 18점에 가깝고요. 조나단 쿠민가는 지난 경기 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에서는 역시나 버디 힐드, 그리고 퀸튼 포스트, 케본 루니, GP2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모제스 무디는 시즌 막판 들어서 살짝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두 자리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지난 클리퍼스전에서 보여줬던 대인 수비 능력, 팀 디펜더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자, 내일 경기 주전은 아마도 커리, 포젬스키, 무디, 버틀러, 디그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 산토스가 출전할지 모르겠지만 버디 힐드, GP2, 쿠민가, 퀸튼 포스트가 정배당이라고 봐야겠죠. 크게 골든스테이트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주전에 대한 변화가 최근 들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첫 번째 예상, 저는 조나단 쿠민가가 출전할 거라고 봅니다. 자, 클리퍼스와 직전 경기 쿠민가 DNP였어요. 아예 못 나왔습니다. 몸 상태 이상이 있던 건 아닌데 출전 기회를 부여잡지 못했어요. 11월 25일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첫 DNP였습니다. 이거 자존심 상하죠. 가장 1년 동안 정규 시즌 가운데 중요한 경기였는데 1초도 못 뛰었단 말이에요. 첫 DNP였는데 저는 내일 쿠민가가 출전한다고 예상한 이유가 일단 멤피스는 클리퍼스보다 훨씬 더 빠른 팀이죠. 클리퍼스는 느린 보팀, 멤피스는 빠르고 날래고 높이 뛰고 멀리 뛰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쿠민가의 운동 능력이나 혹은 림 공략은 필수라고 봐요. 쿠민가가 잘하는 게 파울 겟, 반칙을 얻어내는 행위잖아요. 내일 잭 이디, 자렌 잭슨 주니어 이렇게 덩치 좋고 수비력 좋은 선수들을 내몰기 위해서는 쿠민가의 어택 더 림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형, 멤피스전 쿠민가 3경기 야투가 29%야. 꼬라박은 애를 쓴다고 형 제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쿠민가의 운동 능력이야말로 템포 푸시 능력이야말로 내일 경기에서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쿠민가가 18분 이상 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GP2의 출전 시간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쿠민가가 뛰어서이기도 하지만 일단 클리퍼스전 GP2의 클러치 출전은 대참사로 귀결됐습니다. GP2가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 스테픈 커리와 페어링을 했을 때 림을 타고 들어가는 베이스라인 컷인이나 혹은 롤맨으로서 역할이 중요하긴 하죠. 다만 GP2가 뛰게 되면 어때요? 스페이싱 안 됩니다. 무디보다 3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볼핸들러 제어하지도 못했어요. 제임스 하든에게 완전 털렸습니다. 쓸데없는 3점 파울까지 했죠. 그 다음에 POA 수비도 안 됐어요. 포인트 오브 어택, 공격을 시작하는 그 선수를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대참사였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가 GP2 출전 시간을 갉아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무디가 더 많은 시간을 뛸 것이다. 사이즈가 더 좋고 신중한 수비를 펼치는 게 무디죠. 그렇다고 해서 뭐 GP2가 수비를 엄청나게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잘하죠. 하지만 파울에 대한 그런 신중함에 있어서는 저는 무디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제스 무디의 출전 시간은 지난 경기보다 늘어날 것이고 GP2의 플레잉 타임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무디의 대인 수비 능력과 3점 스페이싱이 클러치 상황에서도 필수고 쿼터를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전 시간이 반대가 될 것이다.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모제스 무디가 30분 뛰었어요. 그리고 GP2가 25분. 근데 GP2가 벤치에서 가장 긴 시간 뛰었습니다. 25분이면. 그런데 모제스 무디가 여전히 GP2보다 당연히 많은 시간을 뛰겠지만 5분 차이였잖아요.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무디가 30분을 뛰더라도 GP2의 출전 시간은 25분은커녕 20분도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상입니다. 저는 자 모란트가 내일 수류탄 안전핀 4번 제거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인즉슨 세레머니를 굉장히 자주 할 것이다. 그 말인즉슨 모란트의 활약상만큼은 내일 빛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모란트가 뭐 수류탄 안전핀이라도 제거해봤겠어요? 저희 뭐 군필 남자들은 다 수류탄 한 번씩 던져봤잖아요. 투척 이거 하는데 던져봤겠습니까? 안 던져봤지만 저는 내일 자 모란트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다. 일단 자 모란트는 사무국과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총 세레머니 금지하고 75,000달러 벌금 매기니까 이제는 수류탄 던지고 앉아있잖아. 이거 진짜 중2병이거든요. 나 진짜 NBA 사무국과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어. 그런데 이런 세레머니가 본인의 플레이가 잘 됐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란트의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고 그리고 2021년 플레잉 토너먼트에서 골든스테이트를 꺾었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워리어스 상대 성적이 뭐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경기에서 45점 넣었고 4.5 어시스트인데 필드골이 58.1%, 3점이 46.2%였어요.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 경기가 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리어스의 수비를 모란트는 항상 잘 공략을 해왔었죠. 자, 그래서 저는 7번 시드 결정전 예상 기록으로서 좀 무난하게 갈게요. 자 모란트가 25득점에 어시스트 8개 이상, 야투 45% 이상. 그러니까 제 몫은 충분히 해낼 것이다. GP2가 붙든 모제스 무디가 붙든 혹은 커리를 헌팅하던 저는 자 모란트가 본인의 평균 기록을 상회하는 그런 활약을 펼칠 것이다. 야투 효율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수류탄 안전피 4번 한다. 대주접을 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상입니다. 저는 자렌 잭슨 주니어 참 좋아합니다. 제가 2019년에 샬럿에서 열렸던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열렸던 올스타전 때 직접 현장에서 인터뷰하기도 했었고 잭슨 주니어가 참 애가 선하잖아요. 플레이도 또 시원시원하고 수비도 잘하고. 다만 이 친구의 문제는 파울입니다. 저는 자렌 잭슨 주니어가 또다시 파울 트러블로 잦은 벤치행을 저는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시즌 평균 반칙이 3.5개입니다.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루키 시즌 2년차 때에 비해서 파울 개수는 그냥 뭐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홈보다 원정 경기 반칙이 더 많아요. 홈에서는 3.2개인데 원정에서 3.7개니까 0.5개면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그쵸? 41경기씩 뛰었다고 봤을 때 홈보다 원정에서 20개 파울을 더한 거야.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의 4월 반칙 개수가 4.2개입니다. 4.2개. 네, 거의 뭐 파울 하러 나온 거죠. 자, 물론 4월 들어서 평균 출전 시간은 34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파울 트러블과 싸우다 보니까 2반칙, 3반칙 조기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는 잘 합니다. 하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자렌 잭슨 주니어가 두 번째 파울까지의 도달 시간, 세 번째 반칙까지의 도달 시간 대단히 짧을 것이다. 뭐 디그린의 도발에 넘어간다든지 혹은 버틀러에게 삥 뜯기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잭슨 주니어가 또 좀 아쉬운 파울, 조금 원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멍청한 파울을 통해서 씩씩거리면서 벤치로 가는 장면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간이 4월 11일 오전 11시 17분이거든요. 24시간 뒤에 지금 이 경기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11시 17분에 자렌 잭슨 주니어 파울 2개로 벤치 갑니다. 요렇게 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4월 반칙 4.2개가 말이 되네. 그거 5월 되면 5.2개 할래? 파이널 가면 6반칙 할 거야? 이렇게 또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잭슨 주니어는 파울 트러블로 벤치로 분명히 이른 시간에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예상. 네, 워리어스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내일은 워리어스가 이깁니다. 7번 시드를 확정할 거예요. 자, 많은 분들께서 형 워리어스 플레인 토너먼트 역대 전적 빵승 3패인 거 몰라? 알죠. 2021년 7위 레이커스에게 100대 103으로 지면서 8번 시드 결정전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처지 자체는 100대 103, 르브론 제임스에게 오른쪽 45도에서 3점 맞고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리어스가 바로 멤피스와 맞닥뜨리죠. 근데 이때 사무국이 거의 뭐 워리어스 올라가라고 떠밀어 줬는데도 워리어스를 못 먹었어요. 네, 이거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워리어스 그냥 올라가라고 등 떠밀어 주고 진짜 엉덩이 만져주고 이랬어요. 못 올라갔어요. 멤피스가 이겼습니다. 112대 117로 워리어스가 연장 접전 끝에 지면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9위 세크라멘토 10위 골든스테이트, 그런데 94대 118로 골든스테이트가 그냥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졌습니다. 자, 하지만 멤피스의 최근 23경기 성적은 10승 13패에 불과하고요. 무엇보다도 물론 뭐 이살로 감독이 워낙 굉장히 좋은 인물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뭐 5아웃 이후에 드리블 드라이브 모션 오펜스만 쓰지 않아요. 자모란트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잭 이디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철학을 살짝 접으면서 피켓롤도 많이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시간에 저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있지만 젤런 윌슨의 수비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젤런 윌슨은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똑똑하게 플레이를 하는 자원인데 불의의 부상 때문에 크게 다쳤죠. 손목도 다치고 내일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윌슨의 수비 공백이 크게 드러날 것이다. 고로 내일 저는 워리어스가 120점 이상 넣으면서 승리를 따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뭐 저희 예상을 듣고 또 많은 댓글들이 그려집니다. 형 제발 닥쳐라. 입을 꼬매고 싶다. 네, 꼬매보십시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네, 저의 유튜버로서의 역할은 예상하고 리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워리어스 팬분들 노여움을 푸시고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11시에 오랜만에 입중계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도 내일 오전 입중계하고 내일 제가 KT랑 가스공사의 3차전을 상암에서 중계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밤에도 라방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농구 이야기 나누시죠. 자, 이상 긴 컨텐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다른 플레잉 토너먼트 프리뷰도 올라가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